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경주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와 증상이 비슷한 일반 호흡기 환자들도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거부당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초기 폐렴으로 숨진 경산의 17살 소년. 코로나가 아닌데도 열이 난다는 이유로 제때 치료 한 번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지역 내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환절기를 맞이해서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독감이나 감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될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생김으로써 신속하게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된 경주 한빛아동병원은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분리해 진료와 치료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이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음압격리실과 검사실도 갖췄습니다. 이 호흡기 질환들이 많은 곳에 비호흡기 환자들이 오기를 꺼려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동선을 철저하게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환자들은 1층 진료실에서 성인과 소아 나누어서 진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비호흡기 환자는 아예 접촉 못하도록 2층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완전히 동선 분리돼서 이렇게 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경북 도내에 마련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6곳, 연말까지 26곳, 내년에는 52곳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주에서는 지난 13일까지 전국의 중학생들이 참가하는 야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요. 잇따른 가을 축제 취소로 꽁꽁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도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한산하기만 하던 식당에 모처럼 반가운 단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인근 경기장에서 진행 중인 전국 단위 야구대회에 참가한 중학생들입니다. 올 초부터 터진 코로나로 가게를 접기 직전이던 업주는 그야말로 버선발로 반기고 나섭니다. 가게를 접으려고 생각했어요. 너무 안 되고 오전 오후에는 손님 한 분도 오시고 저녁에는 6시에 문 닫아버리고 근데 이 운영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접으려고 했는데 요즘 이번 주부터 이 앞전 주부터 이제 좀 손님들이 오셔요. 체육 행사 재개로 활기를 띠는 건 숙박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에는 텅텅 비다시피 했던 한 리조트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130여 개에 이르는 객실이 모두 가득 찼습니다. 지금 평일에는 거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운동 선수들이 오므로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학부모님들도 같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관광 쪽에도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나. 이달 5일부터 시작된 전국 중학생 야구선수권 대회에는 60여 개 팀 2,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반짝 특수긴 하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실제 경주시의 경우 각종 대규모 체육 행사 유치로 해마다 1,0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앞으로도 방역을 철저히 하여 전국 단위 행사 등 개최하여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불황이 드리운 지역 경제, 그나마 재개된 체육 행사가 상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어려울수록 나눈다라는 말이 있죠. 올해 초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었던 대구에서 1억 기부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나와 화제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주변을 돌아보는 나눔의 정신이 빛나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지난 2월, 박주순 씨는 지게차를 몰고 봉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40일 동안 전국에서 모여드는 구호 물품을 실어 나르고 정리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한 끝에 박 씨는 1억 원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전국에서 각지에 몰려들은 작은 선물들이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그렇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대구 시민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같이 한번 이제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래 싶어서. 올해 대구 지역 1억 기부자, 이른바 아너 소사이어티는 모두 2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코로나19로 다른 지역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은 대구에서 이례적으로 1억 기부자가 가장 많이 나온 겁니다. 기업 대표부터 스님, 함께 기부에 나선 어머니와 아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마음을 보탰습니다.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대구의 나눔 DNA가 발동을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대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나눔의 정신이 주변에 따스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 신청 기간이 20일까지로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추가 연장 기간 동안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가 아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인 가구 중 올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입니다. 9일 기준 예산 대비 긴급 생계 지원 신청률은 대구, 경북 모두 50%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연말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이어갑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짐에 따라 유흥가, 교차로,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일주일에 3번 이상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최근 2달여간 경북 도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122건의 사고가 났고 1명이 숨졌습니다. 방역 모범 도시 대구가 스포츠 전지훈련 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달 30일까지 사격 국가대표팀 선수단 44명이 대구 국제사격장에서 전지훈련을 합니다. 또한 다음 달엔 자전거 국가대표팀 선수단이 대구 스포츠단 훈련센터를 방문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훈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우수한 시설 인프라, 지역 36개 실업팀, 훈련 파트너 등을 내세워 전지훈련 최적지로서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의 채용 비리와 직원 갑질 논란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12일 열린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기념관 측은 경북도 자체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 시작부터 직원 채용 비리와 갑질, 성희롱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자격 요건이 되지 않은 사람 채용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직 감사 결과가 저희한테 오지 않아서. 관장님, 지금 오신 지 5개월이 되고 언론에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내가 받지 않았다고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겁니다. 규정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했나요? 혹시 그분이 관장님이나 아니면 도나 여러 부장님들이나 친인척이라도 됩니까? 아니면 무슨 압력이 있었습니까? 해당 의혹으로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은 지난 8월부터 특별감사와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기념관 측은 갑질 의혹과 간부 직원의 성희롱 의혹에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직원 간 불신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장이 매일 출근하지 않는 비상근 체계에서 직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의 직원은 17명입니다. 편한 마음들을 의회에 와서 얘기할 정도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 경북 출자 출연 기간 중에 최근에 가장 핫한 게 바로 우리 독립운동기념관이 되어버렸어요. 17명밖에 되지 않는 이 조직에 부장이 3명이 돼서 각기 그 부장을 따르는 조직 구성원들끼리 또 알력이 생기고. 독립운동 기념 사업들이 안동에만 치중돼 있고 경영실적 평가도 하위권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추가 의혹을 받고 있는 특정 업체의 독점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나눠 수의계약을 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경북도 감사 결과는 이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 이번 의혹과 관련된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탄소 중립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탄소의 실질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하자는 건데요. 이 흐름에 발맞춰 시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 햇빛 발전소를 권수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구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신용보증기금 기숙사 건물입니다. 미음자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빼곡히 설치됐습니다. 대구 시민 햇빛 발전소 5호기입니다. 설비의 발전 용량은 91kW로 대구 지역 30가구가 한 달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해마다 50톤이 넘는 이산화탄소 발생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 발전소들을 어떻게 탄소 배출이 없는 시설들로 바꿔갈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대하는 게 매우 의미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발전소를 지은 건 동구 안심지역 주민 34명입니다. 이들이 에너지 협동조합을 꾸리고 출자금 1억 8천만 원을 모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 지역 공공기관이 부지를 내줬습니다.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공사가 사가고 벌어들인 수익은 마을 자산이 돼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연간 한 2,400만 원 정도 저희 전력 판매 금액이 매출이 생겨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 금액은 출자한 주민들에게 한 4% 수준에서 배당을 하고, 또 일부 기금들은 적립을 해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저희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7년 수성못 상화동산의 발전소 1호기를 시작으로 두산동 주민센터, 칠곡 차량기지 주차장까지 시민들이 제 손으로 친환경 도시를 가꿔가고 있습니다. 탄소의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춰 오는 2023년까지 9곳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대구 수성못 하늘에 드론 택시가 뜹니다. 대구시는 수성구와 공동으로 오는 16일 드론 택시 비행 시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한국형 도심항공 교통 로드맵 중 하나로 대구시는 전국 공모에 서울시, 제주도와 함께 선정됐습니다. 드론 택시는 중국 이항사에서 제작한 기체 한 대로 이와 함께 드론 엔터테인먼트 공연과 드론 200대가 함께 나는 드론 아트쇼가 펼쳐집니다. 올해는 김장 준비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30만 9천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국 18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27곳에서 김장 재료 13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봤더니 11월 첫째 주 기준으로 30만 9천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주 전에 비해 배추와 무는 출하량이 늘면서 가격이 각각 52%, 28% 떨어진 반면 아직 출하량이 많지 않은 김장용 굴과 작황이 부진한 고춧가루는 가격이 각각 8.7%, 6% 상승했습니다. 한편 김장재료 가격 정보는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구미시에서 한 고등학생이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동급생이 목숨을 잃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유가족이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우선 사고 경위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기자입니다. 남구미대교로 향하는 구미시의 한 도로. 이곳에서 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경찰의 현장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 위의 표식과 가로수의 남은 흔적, 인도의 널브러진 유리 파편을 봤을 때 학생이 몰던 차가 중심을 잃고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3일 새벽 2시쯤 10대 여학생이 지인 5명을 태우고 친구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결국 한 10대 동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힌 충격으로 폐 손상을 입어 목숨을 잃었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사망자의 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훼손된 나무가 운전석 뒤쪽에 앉아있다 사망한 학생에게 가해졌을 충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고 과속에 의한 사고라는 유가족 주장이 맞는지는 도로교통공단의 의뢰에 파악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사고 경위를 모두 조사한 뒤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는 11일 기준 15,000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ACCN 뉴스 신성철입니다. 칠성 야시장이 개장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칠성 야시장의 노력을 알아봤습니다. 이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개장한 칠성 야시장. 개장 2개월 만에 방문객 100만 명을 넘길 정도로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상인들은 개장 초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를 익히며 성수기인 봄이 찾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봄에 찾아온 건 코로나19였습니다. 급격한 확산세에 상인들은 운영 중단이라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오픈하고 이제 좀 영업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그 코로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이제 어느 정도 계획했던 것들이 다 많이 없어졌고 그 사람들의 기대가 많이 무너졌죠. 지난 2월부터 무기한 영업 중단에 들어갔던 칠성 야시장은 70여일 만에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재개장했습니다.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은 물론 QR코드를 이용한 비대면 주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철저한 감염 예방 조치로 믿고 올 수 있는 야시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최근 1주년을 맞은 칠성 야시장은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그동안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신천을 보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야경 맛집이거든요. 저희가 음식을 사서 맥주 한잔 하면서 신천 강변을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행사나 이벤트 이런 것들도 많이 계획돼 있습니다. 대구에선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었고 비대면 주문 시스템으로 뉴노멀 시대를 묵묵히 준비한 칠성 야시장. 60곳의 매대에서 판매하는 특색 있는 음식과 다양한 이벤트로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개발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천 경마공원 조성 사업을 최종 승인 고시했습니다. 영천 경마공원은 금옥 성천리 일대 145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며 총 사업비 3,657억 원 가운데 3,057억 원을 한국마사회가 부담합니다. 경주로와 관람대, 마사, 동물병원 등 경마 필수 시설이 들어서며 수변공원과 가족 캠핑장 등 시민들을 위한 문화 레저 시설이 조성됩니다. 한국마사회는 내년 중으로 건축 허가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해 경마공원 조성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경주에 있는 원전 현장 인력 양성원에서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비파괴 검사와 전기 제어, 파이프 용접, 특수 용접 등 4개 과정에 15명씩 모두 60명입니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가량의 교육을 거쳐 원자력 관련 기업에서 현장 실습 등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교육생에게는 기숙사와 훈련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 양성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경북 도내 신혼부부 10쌍 중 1쌍은 국적이 다른 다문화 결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북의 다문화 혼인 건수는 1,175건으로 도내 전체의 10.9%를 차지했습니다. 또 다문화 출생아 수도 970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생아의 6.7%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